자, 반갑습니다. 변호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변호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0% 돈을 부르는 말. 오늘은 이 성공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 성공에 부르는 말의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실패하는 삶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 돈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에너지의 법칙이고, 두 번째는 제곱의 법칙, 세 번째는 민물, 썰물의 법칙, 네 번째는 블랙홀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는 돈의 네 가지 법칙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돈이란 거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돈이 나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온다는 거고, 이 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돈이 나한테도 좀 부정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돈이 나한테 기쁨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돈이 나에게 불행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간에 돈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돈의 법칙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2018년 12월 24일 날 방송된 돈의 법칙 4가지, 이 방송을 한번 꼭 시청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돈을 벌 수 있는 이 말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공을 부르고 돈을 부르는 이 말의 법칙 중에서 첫 번째는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제가 틀렸다는 얘기는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또 내가 틀렸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요 얘기는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신의 꼴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현재 자신이 처한 이 현실을 정확히 아는 거, 즉 자기의 꼴을 아는 거, 요거 자체가 이제 성공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요런 것 자체를 인정할 때 자기가 잘못한 거나 또 자기가 현재 어렵고 힘든 부분, 요런 부분, 또 자기가 부족한 부분, 요런 부분들을 인정할 때, 그리고 요러한 실수나 요러한 잘못이나 요러한 현실을 이겨나가겠다는 그 의지가 있을 때, 요때 튀어나오는 말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요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말을 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정신과 신체에 이 긍정적 에너지가 다가온다는 거죠. 또 자신이 계속 옳다라고 고집을 부리면 결국 가족들하고 떨어지게 되고 지인들과도 또 사이가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상대방의 태도까지도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재테크도 마찬가지지 않은가요? 내가 잘못 투자를 했습니다라고 하면 나는 운이 안 좋아서 그래, 나는 이거는 참 재수가 없어서 그래,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보다 내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욕심을 가지고 잘못 투자를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할 때 여러분의 재테크가 성공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긍정의 힘을 가지고 말을 할 때 돈이 다가온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본다면 이 죄송합니다라는 말이죠. 이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타인에게서 나에 대한 이 공격적인 성향을 지우게 되는 거예요. 또 죄송합니다 말을 하는 순간 타인의 상처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힘 있는 말이 되고요, 자신의 상처까지도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힘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좀 굽히는 그런 말일 수도 있지만은 알게 모르게 이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상대방과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또 상대방의 또 자세, 태도까지도 바꿔 부를 수 있는 굉장히 힘 있는 말이 바로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되는 거죠. 또 잘못한 것이 있든 없든 간에 이 말 한마디,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하게 됨으로써 타인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좀 더 부드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가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먼저 이렇게 말을 하게 됨으로써 상대방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저렇게 먼저 말하는 사람은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다, 이해심이 깊은 사람이다. 오히려 상대방을 나에게 끌어당길 수 있는 힘, 그러한 힘이 바로 죄송합니다라는 요 말 한마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동산 투자라는 게 100% 성공적인 100% 성공적인 투자를 했다. 그러면 다행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했지만 뭐 때때로 잘못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때때로 또 실패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팍팍 우기는 거예요. 나는 이게 잘 이렇게 했는데 운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순간 돈이 도망간다는 얘기죠. 그냥 실수를 했으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내가 재산 관리를 하지 못했구나, 내 재산에 대해서 미안하다, 우리 가족에 대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말 한마디가 바로 돈을 다시 여러분에게로 돌아올 수 있게끔 다시 돈을 부르는 이러한 말이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보면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말 한마디가 되겠죠. 이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습관화가 된 것 같아요. 이 장사가 잘 되는 그런 가게나 그런 기업에 가보세요.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그냥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항상 하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자라줘서 고맙구나. 아이고 우리 아들, 딸 잘 자라줘서 고마워. 너무너무 고마워. 이런 식으로 먼저 감사하다는 말을 그 자녀들에게 전할 때 이 자녀들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뀌겠어요. 그리고 이 산에 있는 꽃을 보고도 아이고 예쁘라, 아니 봄이 왔다고 이렇게 이쁘게 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너무너무 감사해, 이런 식으로 자연하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꽃이 제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겠지만은 서로 말은 못하고 서로 인지할 수 없는 관계다 하더라도 마음과 마음은 통한다, 마음과 마음은 이처럼 교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처럼 산에 있는 꽃을 보고도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이쁘게 자라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처럼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큰 일에 대해서도 당연히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러한 긍정적인 힘이 바로 돈을 부른다는 얘기죠. 네 번째로 보면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되겠죠. 어려운 역경, 또 뭐 삶을 살다 보면 뭐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넘어졌을 때 일어나지 못한다, 그건 죽은 목숨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역경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 그런 자신감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죠. 그게 바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부자가 되고 만다, 나는 재테크를 해가지고 돈을 벌 것이다, 그래서 나는 행복을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자신감은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10억이 있든 5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이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이 돈이 언젠가는 없어질 거야, 이 돈은 언젠가는 다 없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가지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나는 비록 돈은 없지만 나중에 나는 10억을 벌 것이다, 나는 100억을 벌 것이다, 나는 1000억을 벌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자신감이 바로 세상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자신감이 바로 긍정의 힘이 되고, 이러한 긍정의 힘이 바로 돈을 여러분에게로 불러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보면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당신이 꼭 필요해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는 먼저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의 말이지 않나요? 자신의 부족함을 또 타인에게 또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백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는 많이 몰라요, 나는 많이 모르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과 지혜로 저를 보충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타인의 에너지를 나에게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러한 이제 힘이 느껴지지 않나요? 요 말 한마디가 바로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보다는 나와 당신 합쳐가지고 우리라는 존재로 같이 신뢰를 가지자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자는 얘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완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뿐이지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긍정적 힘이 바로 돈을 지키고 또 돈을 부르는 그러한 말이 된다는 거죠. 6번째로 보면 당신은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믿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요. 먼저 당신을 믿는다는 얘기 그리고 타인을 믿는다는 것 참 소중한 말이죠. 그 어떻게 보면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는 나를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또 내가 있어야지 타인이 있는 거 아닌가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음으로써 타인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상호 신뢰 법칙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 관계, 또 부모와 자녀 관계, 또 상사와 부하 관계, 또 스승과 제자 관계, 요건 바로 뭐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인간관계의 신뢰가 형성된다는 얘기는 재테크의 신뢰가 형성된다는 얘기고 돈에 관련돼서도 신뢰가 형성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에서부터 돈과 성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돈은 다가온다. 이 돈에 대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이 나한테 올 것이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은 나한테 오지 않아 라고 하는 순간 일도 안 되고 돈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인생 자체가 힘들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은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당신을 믿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여러분 상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 부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토록 벌기를 원하는 돈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즉 돈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만큼 돈은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힘이 바로 돈을 부르는 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굉장히 좋은 말이죠. 이 세상 어떤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말 사랑합니다 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6가지 돈을 부르는 말을 했는데요. 이 말보다 가장 우수한 말, 모든 말들을 다 아울릴 수 있는 말, 그 말이 바로 뭐냐라고 하면 사랑합니다 요 말 한마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너를 사랑할 수 있고 당신을 사랑할 수도 있고 우리를 사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민족과 국가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합니다라는 요 말은 제일 먼저 나부터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사랑하고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돈도 사랑하세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돈이 나에게 다가온다니까요. 그런데 돈은 별로야. 돈을 좋아하는 거는 물질 망령주의야. 이런 식으로 돈을 타부시하면 돈이 여러분한테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한국의 부자들을 놓고 보세요. 외국의 부자들을 놓고 보세요. 얼마나 돈을 사랑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이다. 돈도 여러분이 사랑을 해줘야지 그 돈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설명 하나 해드리면 알림이 이렇게 안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알림을 받기 위해서는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한 가지 더 누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색 종이 있지 않습니까? PC상으로 보든 휴대폰을 보시든 간에 지금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는 구독 중인데요.
그 옆에 보시면 요 이제 종이 있는데요. 요 종이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모습이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구독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요 종도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면 종이 흔들흔들 거리는 그런 이제 느낌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때부터가 구독이 되고 알림도 동시에 된다는 얘기예요. 즉 구독 버튼만 누르면 제가 방송 올려더라도 여러분한테 방송이 안 가요. 안 가니까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반드시 옆에 있는 종도 꾹 하고 눌러주실 때 구독도 되고 알림도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